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 읽는 부동산 2017년 3월 22일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게 읽어볼게요. 주택 경기 얼었다더니 청약률 급증 단지가 속출했다. 부산 등서 청약률 두 자릿수 기록 분위기 반전됐다. 대출 조건이 좋은 단지에 더 주목되고 양극화는 심할 것이다. 라는 기사인데요. 자 볼게요. 3월 16일에 부산 진구 부산 연지 꿈의 그린 228.28대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 롯데캐슬스타 57.94대 1, 58대 1이죠. 서울시 송파구 5금 1단지 공공분양은 좀 공공분양이니까 약간 다른 거고요. 국제고덕 신도시, 고덕 국제신도시, 평택 고덕 파라곤도 49.39대 1. 주로 이제 서울은 아니고 지방 쪽이에요.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정부의 이딴 규제로 신규 분양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실제로는 3월 들어 두 자릿수 이상 청약률을 기록하는 단지가 속출하는 등 주택 시장이 예상보다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서울은 나쁘고 수도권은 나쁘고 수도권 같은 경우 서울도 사실은 응암 10구역 백년산 SK뷰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효성이었네, 꿈의 숲 효성이었네, 거기는 경쟁률 별로 안 좋았죠. 근데 요 기사를 보면 좀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전매 무제한이 부른 수상한 부산 청약과열 국토부 전매 규제 검토하겠다. 조선비즈 기자인데 지금 좀 전에 모델하우스에 쭉 줄 서 있고 요게 지금 228대 1 기록한 부산 연지 꿈의 그린 아파트 모델하우스 사진이에요. 차이가 뭐냐면 작년에 서울은 11.3 대책을 내면서 분양권 시장을 일단 틀어 막았어요. 어떻게 틀어 막았냐면 전매 제한 기간을 1년 6개월로 일단 늘렸어요. 그러니까 당첨돼서 팔 수 있는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린 거죠. 그리고 이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과천 이렇게는 아예 그냥 입주 때까지 못 팔게끔. 그러니까 당첨돼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이제 아파트 짓는데 한 2, 3년 정도 걸리니까 3년 동안은 전매가 안 되는 거죠. 전매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등기 치고 팔아야 되니까 사실상 이 113 대책 자체는 뭐냐면 실제 입주할 사람 또는 실수요자 길게 가져갈 사람만 청약을 해서 당첨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부산은 뭐냐면 여기 보세요. 전매 규제 검토. 무슨 소리냐면 지금 전매 규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약 제도 문제인데요. 아직까지는 부산 이런 데는 정부에서 그렇게 전매 규제를 안 하니까 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전국장이라 그러거든요. 전국. 그러니까 이 청약 통장은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주택 청약 통장 만들어 놨던 사람들이 이거를 실수요자, 그러니까 내가 거기를 들어가 살아야지 뭐 투자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청약하는 게 아니라요. 단기 프리미엄만 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분양권 투자가 왜 이렇게 가수요, 이제 되게 투기를 촉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면 큰 돈이 안 들어가거든요. 계약금 납부하고 중도금은 대출을 해주니까 소위 지렛대 효과라고 하는 5억짜리 아파트를 살려고 하더라도 딱 계약금 10% 5천만 원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됐는데 그러면 계약금 5천만 원 넣으라고 하면 5천만 원, 내가 만약에 5천만 원 없으면 친구들이나 프리미엄만 형성된다고 하면 친구들이나 가족들 돈 빌려서 5천만 원 넣어놓으면 되죠. 그리고 프리미엄 받고 팔고 나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뭐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부산 연지 꿈이 그린 분양을 한다고 하면 이 지역 동네 부동산에다 전화해요. 사장님 여기 당첨되면 프리미엄 얼마예요? 제일 당첨될 가능성이 높은 평형 타입이 뭐예요? 이것만 물어봐요. 뭐 아파트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얼마에 팔아줄 수 있어요? 59제곱미터를 넣으면 얼마요? 3천이요? 84를 넣으면 얼마요? 네? 2천이요? 그럼 59를 넣어야겠네요. 그러니까 청약가점 높은 통장들 프리미엄 많이 붙을 수 있는 물건에 청약해서 당첨되면 이제 팔고 나오는 형태로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 청약 주소 옮긴 다음에 당첨시켜가지고 팔고 이런 형태로 이게 분양제도가 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진짜
집을 구하는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단순히 그렇게 프리미엄만 먹고 빠지려고 하는 투기판으로 변질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는 거죠. 이제 어쨌거나 전매 규제를 검토하겠다라고 하니까 아마도 이제 지금 이제 이미 규제를 하려고 지금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이런 지역들이 몇 개 더 나오면 좀 바로 묶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비슷한 게 이제 김포 쪽에 보면 자이더 빌리지라고 단독주택 같은 거였는데 저는 막 사람들이 관심 갖고 보고하길래 뭔가 했는데 저는 뭐 딱히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어서 안 봤는데 어쨌거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전매 제한이 없는, 그러니까 1년 6개월 전매가 없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히 초기 피 바라보고 당첨 넣어놓고 당첨됐는데 프리미엄 붙으면 팔고 안 붙으면 그냥 계약 안 쳐버리겠다. 프리미엄 없으면 계약 안 친다. 뭐 이런 마음으로 쉽게 사람들이 청약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단독주택 단지인데 대형 이제 GS건설 대형 건설사가 짓는 단독주택 단지인데 이제 마찬가지의 형태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여기가 얼마나 이제 가치가 있을지 이런 건 뭐 또 길게 따져봐야 되는 거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어떤 투기의 도구로서 작용되고 있는 게 됐다는 거죠, 이번에도. 그래서 조금 청약 제도는 많이 손을 봐야 될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건드리겠죠. 건드리는 거고 예전에도 다 투기 과열지고 그래서 아예 그냥 이렇게 과열되는 것 같으면 분양권 전매 제한 걸어버리고 항상 정책은 그랬다가 또 경기 죽으면 다시 풀어주고 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흐름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정부가 대처하는 어떤 그런 방식의 문제지 또 이걸 근본적으로 문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지난 3년 전 이런 데 같은 경우는 2012년 이때 분양한 아파트들은 지금처럼 분양가가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저렴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속출했거든요.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청약통장 무용론도 나오고 그랬던 시절이에요. 그냥 모델하우스 열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 가보지도 않고 그냥 가서 보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그냥 선착순처럼 계약하고 분양 상담사들이 조직 분양하고 미분양들 털려고 할인 분양하고 그랬던 시절이 벌써 몇 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시장 흐름에 따라서 바뀌는 거니까 지금은 일단 좀 그런 상승장에서 굉장히 투기적으로 과열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흐름을 좀 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사가 뭐냐면 작년에 분양했던 이제 단지들, 이제 서울 같은 경우 작년에 분양한 단지들이 6개월 전매 제한 기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작년 5월달, 6월달, 3, 4, 5월, 6월 이때 분양한 단지들이 이제 전매가 풀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거래량이 쭉 늘어나는데 올해 1월달, 2월달 그래서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113 대책 이후에 분양하는 단지들 같은 경우는 전매 제한 기간도 1년 6개월로 늘어났고, 그러니까 전매 매수하기도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대출 규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 단지가 오히려 그러니까 그 피해서 간 단지들이 반사 이익을 얻으면서 투자자들이 이제 살려고 많이 움직였다는 거고, 실제로 이제 거래량으로서 그게 입증이 됐다 그런 얘기거든요. 1월, 2월달 2달 동안 853건이 거래돼서 전년에 비해서 높았다. 3월 들어서는 아직 뭐 3월이 다 안 지났으니까 조금 꺾인 모양새긴 한데, 뭐 강남권의 레미안 블레스티지나 아니면 그 DH 아나힐즈 그 개포주공 2단지, 3단지죠. 뭐 프리미엄이 최대 2억까지 뭐 올라서 16억 4천까지 형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요거는 이 지역 시세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여기 보면 이게 흑석 7구역이거든요. 한강변에 있는 아크로 리버하임인데 여기 같은 경우도 뭐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다. 여기 보면 기사에 보면 한 2억 올랐다 그러는데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59제곱미터 25평이거든요. 5억 5,300에서 6억 3,500에 분양했는데 시세가 최고 8억 7천억 원으로 2억 원 웃돈이 붙었다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얼마 전에 조합원 물건 거래된 게 한 7억 정도였고, 뭐 일반 분양권이라고 감안하더라도 좀 조합원 물건은 초기 투자 금액이 크고 일반 분양 물건은 이제 소액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뭐 7억 초중반이지 이렇게
8억대, 8억대, 8억 7천 이런 건 30평대 시세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 정도까지 피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앞으로 작년 가을에 분양했던 단지들 보면 4월달, 5월달 풀리는 단지들이 좀 있어요. 고덕 그라시움, 마포 한강 아이파크, 마포 이제 신수 1구역 신촌수 아이파크, 뭐 이제 용산 효창 5구역 롯데캐슬 센터포레 이런 단지들이 지금 분양 풀릴 거 보면서 많이들 진짜 알아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기존 옛날 아파트를 구축을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새로 분양한 아파트들을 프리미엄을 주고 좀 사들 실수요자들도 새 아파트 다들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청약해도 청약 경쟁률 5대1만 되더라도 정말 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이렇게 반사익 그 11.3 대책 이전에 분양한 단지들을 차라리 프리미엄 주고 구입하는 게 낫지 않겠냐 싶어서 움직이는 수요층들은 확실히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는 대략 이 정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얘기 나와서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한 오늘 11분 정도 읽어봤는데 좀 너무 루즈하지 않게 좀 짧게 앞으로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부동산이었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